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ETF 투자 레벨업 8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TF 투자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구성해야 최강의 포트폴리오를 꾸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ETF에 투자하기 전에 당연히 ETF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펀드 회사에 가서 펀드를 들면은 이 펀드 매니저가 여러 가지 상품 중에 골라서 저를 투자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때 펀드 매니저한테 가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수수료가 비싸게 듭니다. 그런데 ETF는 이런 펀드 매니저를 끼지 않고 내가 직접 상품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부터 D까지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수료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직접 투자하는 걸 ETF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ETF에 투자하려면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ETF 종류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ETF가 있습니다. 시장 대표 지수를 쫓아가는 ETF가 있고, 섹터를 나눠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통화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엔화, 달러 이런 식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원자재, 금, 은, 파생 상품들이 있는데, 원자재라고 하면 구리, 알루미늄 혹은 옥수수까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ETF 상품은 이렇게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하게 되는지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섹터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나눠보면은 ETF 중에 QQQ, XLV, QYLD 이런 식으로 각각의 테마가 있는데요. QQQ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죠. 기술주에 거의 다 투자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XLV는 이거는 헬스케어 상품이고, QYLD는 배당주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QQQ를 예를 들어보면은 QQQ에 투자하는 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 큰 것들을 100개를 가지고서 거기를 평균적으로 나눠서 상품에 투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5개 탑5를 뽑아서 보게 되면은 애플, 마소,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등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탑5고 뒤로 쭉 95개가 더 있습니다. 각각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이렇게 투자하게 되니까 QQQ는 앞으로 나스닥이 오르면 같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나는 ETF 말고 그냥 내가 아는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ETF에 투자해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 6월 23일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기미가 보여서 투자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은데 인텔에 투자할까? 엔비디아에 투자할까? 지금은 6월 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등 기업인 인텔에 투자하시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결과를 보게 되면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인텔에 투자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17%의 마이너스를 겪게 되고, 엔비디아에 투자했다면 35%의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미래를 맞출 수가 없죠. 인텔이 이렇게 포기를 할 줄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된 ETF SOXX에 투자했다면 11%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른 분배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ETF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ETF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QQQ, SPY, XLV입니다. 보시면은 보수는 상당히 낮은 편인데 특히나 SPY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이 ETF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각각의 장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QQQ는 우선 기술주 중심에 투자를 하고 있죠. 64%나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SPY도 기술주에 투자
투자하고 있지만 고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34%, 의류는 14%,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투자하고 있어서 이런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XLV를 보게 되면 요즘에 핫한 종목이죠. 그래서 미래 유망 업종에도 투자하는 게 좋기 때문에 ETF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ETF XLV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 ETF입니다. SPHD, SDIV, VNQ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월배당 ETF, SPHD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꼭 DIA, 요놈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를 보게 되면 각 투자하는 종목이 뭔지를 꼭 봐야 되는데 DIA 안에는 애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식 ETF에서 애플이 들어있는 QQQ를 봤죠. 이걸 투자한다면 DIA를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중복적인 걸 계속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배제한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DIA를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DIV를 가지고 오면은 QYLD를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도 고배당 ETF 맞는데 이것 또한 애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HD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미국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투자를 하고 싶다. 미국에서 버는 걸로 월배당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SPHD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SDIV는 고배당 ETF인데 가장 중요한 건 기업마다 2% 내외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누고 쪼개서 분산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변동폭이 더 적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당을 한다면 리츠주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리츠주 VNQ를 가지고 왔는데요. 뱅가드의 대표적인 부동산 리츠 ETF입니다. 세 번째는 채권 ETF입니다. 채권 ETF라고 이야기하면은 20년 이상, 10년 이상, 5에서 8년, 1년, 3년 혹은 초단기 이런 식으로 장, 중, 단기를 막 이야기하는데요. 딱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기 ETF, TLT 하나랑 SHY 단기 ETF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물가 연동 가능한 LTPZ인데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 개만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TLT랑 SHY를 보게 되면 미국 국고채 투자하는 ETF 채권이고 그리고 LTPZ는 물가 연동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요놈도 같이 빠집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로 본다면 요게 또 매력적인 ETF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원자재 ETF입니다. 금에 투자하는 IAU ETF, 그리고 은에 투자하는 SLV ETF, 그리고 나머지 원자재를 다 합친 ETF가 있는데요. DB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 ETF를 이야기하면 IAU 말고 GLD도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GLD는 수수료가 0.4%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 낮은 IAU에 투자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IAU를 추천드립니다. 원자재 1등 금은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SLV는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산 가치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DBC는 정말 고른 원자재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자재를 다 고르기 힘들다. 구리에 투자할까? 알루미늄에 투자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냥 요걸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 배당, 채권, 원자재 각 분야의 ETF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9개를 줄여서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줄여서 투자할 것 같습니다. QQQ, 헬스케어, 그리고 4차 산업에 합쳐서 주식을 투자하고 배당에는 월배당과 고배당을 같이 섞어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채권에는 장기채랑 물가 연동채 요걸 섞어서 투자를 하고 원자재 쪽에는 금과 기타 원자재를 합친 ETF 이렇게 하면은 ETF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모두 꾸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여러 군데 투자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이달리오는 더 분산 투자해서 더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더 분해해서 볼 수 있지만 크게 나눈 거고 이걸 더 크게 나눠서 보게 되면
우선 레이달료는 채권에 50%를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의 36%, 금과 원재재의 14%를 나눠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만 너무 몰려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꼭 분산 투자하셔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ETF를 증권사 앱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해외 ETF 종합 혹은 해외 ETF 순위를 보게 되면 각각의 항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ETF 종합을 보게 되면 지금 ETF가 뭐가 잘 나가는지 자산별로 혹은 투자 지역별, 운영사별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위 랭킹을 보게 되면 각각 순위 어떤 것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찾고 싶은 종목들도 서치해서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아래 보면 QQQ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간단하게 ETF가 뭐가 있는지 우선 앱으로 먼저 찾아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면은 미국 주식 ETF 투자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은 바로 배당주입니다. 우리가 월세 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배당주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